어제까지만 해도 브로콜리 씹던 나였어요. 진짜로요. 이번 달은 좀 괜찮게 가고 있다 싶었거든요. 혼자 속으로 괜히 뿌듯해하고 있었죠. 근데 오늘은요, 케이크랑 결혼식 올릴 기세예요. 냉장고 문을 6번째로 열고 배달 앱을 열었다 닫았다만 10번째. 그렇게 버티다 결국 주문하기 클릭. 제일 좋아하는 떡튀순 3종 세트, 그리고 피자 한 판. 그 순간엔요, 세상이 좀 괜찮아 보여요. 불안도 잠깐 사라지고 기분도 조금 풀리고. 근데 30분 뒤 텅 빈 상자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나 왜 이래? 또 조절 못했어. 근데 진짜 중요한 말 하나만 할게요. 이건 의지력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 특집이에요.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 정상이에요. 지금 당신 몸은 망가진 게 아니라 아주 열심히 일하는 중입니다. 당신 뇌 안에서는 지금 생리전 호르몬 올스타전이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혼란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이 시기를 어떻게 덜 힘들게 넘길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 시기가 되면 우리 몸에서 4명의 주요 호르몬 캐릭터들이 난리를 칩니다. 뇌 안의 빌런 4인조예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코르티솔, 세로토닌. 그룹명은 식욕 폭발 밴드. 먼저 에스트로겐, 평소엔 배부름 센서 담당자예요. 그만 먹어.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신호를 뇌에 보내주는 착한 친구죠. 근데 생리 일주일 전쯤 되면 이 친구가 조용히 퇴근합니다. 오늘은 내가 아니라 너희가 알아서 해. 문제는 뭐냐면요, 아무도 알아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위는 꽉 찼는데 뇌는 계속 외칩니다. 배고파. 아직 배고프다고. 두 번째는 프로게스테론. 이 호르몬은 체온을 살짝 올립니다. 기초 체온이 0.3에서 0.5도 정도 올라가요. 이 말은 뭐냐면 몸이 실제로 에너지를 더 많이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몸이 말합니다. 연료 좀 줘. 특히 탄수화물. 이때 다이어트 중이거나 식사량을 줄이면 몸이 거의 울면서 말합니다. 굶지 마. 제발 좀 먹어. 세 번째 멤버,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이자 혈당 롤러코스터 기사죠. 이 수치가 흔들리면 뇌가 급해집니다. 지금 당장 단 거, 초콜릿, 아이스크림.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문제는 혈당이 낮은 게 아니라 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 타이밍이 바로 폭식 버튼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이죠. 근데 이 시기엔 이 친구가 휴가를 가요. 그래서 괜히 우울하고 집중 안 되고 마음이 텅 빈 느낌이 들죠. 살짝만 단 거, 이게 어느 순간 떡볶이의 케이크까지로 변합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에스트로겐은 퇴근했고, 프로게스테론은 체온을 올렸고, 코르티솔은 혈당 파티 중이고, 세로토닌은 출장을 갔죠. 배고픈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지금 당신 안에서는 호르몬 기반 생존 시뮬레이터, 그러니까 몸이 위험하다고 착각하고 작동하는 비상 모드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근데 왜 나는 특히 심하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문제인 건가? 아니에요. 폭식에도 타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맛 폭발형, 케이크, 초콜릿, 아이스크림. 이 타입은 세로토닌이 확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많아요. 먹는 동안은 기분이 좋아지는데 끝나고 나면 자책이 제일 심합니다. 두 번째, 짠맛, 기름 폭발형, 라면, 피자, 떡볶이, 치킨. 이건 에너지 보충 신호가 아주 강하게 오는 타입이에요. 먹고 나서 드는 생각은 이거죠. 왜 이렇게까지 먹었지? 왜 안 멈췄지? 세 번째, 혼합형. 특정 음식이 아니라 그냥 멈출 수가 없는 상태. 이 타입은 굶었다 폭식했다 더 굶는다. 혈당 롤러코스터를 자주 탑니다. 지금 들으면서 아, 난 이 타입이네 하고 떠오른 게 있죠?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말 하나. 어떤 타입이든
그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의 차이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 내가 정신력이 약해서 그렇구나. 이번엔 진짜 안 먹을 거야. 근데 이렇게 참을수록 폭식은 더 커집니다. 케이크 한 조각으로 시작해서 이미 망했으니까 그냥 다 먹자. 모두 돌입. 폭식 끝판왕 등장. 그 다음 날은 체중계 위에서 반성 타임. 이번 주부터 다시 다이어트다. 결과는 똑같아요. 다음 생리전 더 큰 폭발. 이건 식단 실패가 아니라 식욕 타임 폭탄. 그러니까 참을수록 커지는 구조예요. 폭식 자책 스트레스 다음 폭식. 여기서 진짜 위험한 건 폭식이 아니라 자책입니다. 폭식보다 더 몸에 해로운 건 폭식한 나를 적처럼 대하는 태도예요.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참는 방향이 아니라 방향을 틀어야 해요. 먼저 중요한 말부터 할게요. 아래 5가지 전부 못해도 괜찮아요. 이 중 하나만 해도 충분합니다. 완벽하게 못했다고 당신이 실패한 건 절대 아니에요. 첫째, 끊지 말고 바꾸기. 탄수화물이 당긴다고요? 괜찮아요. 문제는 탄수화물이 아니라 형태입니다. 설탕 들어간 빵 말고요. 그냥 밥에 단백질을 같이 먹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고구마 하나에 그릭 요거트. 통밀빵이라면 계란이랑 같이 먹는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포만감은 비슷한데 혈당은 천천히 올라가서 폭식으로 안 이어져요. 둘째, 먹는 타이밍. 생리 전엔 아침 거르지 않기. 아침 스킵, 점심 대충, 저녁 폭발. 이 패턴이 제일 위험합니다. 하루 3끼, 공복 4-5시간 이하. 이것만 지켜도 충동은 확 줄어요. 셋째, 먹는 속도 줄이기. 포만감 신호는 먹기 시작한 뒤 15에서 20분 후에 옵니다. 천천히 씹고 숨 쉬고 템포 낮추기. 이것만으로도 폭식 스위치는 많이 꺼집니다. 넷째, 미리 알고 대비하기. 생리 주기 어플로 예측하세요. 왜 이렇게 짜증나지? 대신 올 게 왔구나. 그럼 초콜릿도 자책 없이 준비할 수 있어요. 인식 하나로 폭식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섯째, 계획된 치팅. 토요일엔 케이크 한 조각 먹는 날? 이건 폭식이 아니라 통제된 행복입니다. 계획된 치팅은 죄책감 대신 안정감을 줘요. 그래서 생리 전 하루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침엔 버티지 말기, 낮엔 굶지 않기, 밤엔 자책 금지. 이걸 완벽하게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규칙이 아니라 안전장치예요. 이 시기는 말 그대로 호르몬이 나 대신 인격 맡은 주간이에요. 기분은 오락가락, 눈물 버튼은 예민 모드. 이때 필요한 건 나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돌봐주는 것입니다. 외출형 회복 너라면 친구 만나 수다. 혼자형 힐링 너라면 음악, 드라마. 몸을 쓰는 게 편한 사람은 산책이나 요가. 이건 의지 싸움이 아니에요. 몸과 감정이 잠시 어긋난 시기를 안전하게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 나한테 너무 독하지 않기. 결론부터 말할게요. 생리 전 폭식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생존 모드예요. 에스트로겐은 떨어졌고, 프로게스테론은 체온을 올렸고, 코르티솔은 요동치고, 세로토닌은 사라졌어요. 이 혼돈 속에서 버티고 있는 당신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폭식이 와도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몸이 지금 나한테 SOS 보내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덧붙여주세요. 괜찮아. 이번 달엔 조금 흔들려도 돼. 폭식은 의지의 실패가 아니라 신호를 너무 늦게 들은 결과입니다. 내 몸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지키려는 방식이 서툰 것뿐이에요. 음식과의 싸움은 결국 나랑의 관계 회복기예요. 나를 적으로 대할수록 폭식은 세지고 나를 이해해줄수록 식욕은 조용해집니다. 생리 주기는 못 바꿔요. 하지만 그 주기를 대하는 내 태도는 바꿀 수 있어요. 다음 생리 전엔 이렇게만 기억합시다.
의지가 아니라 호르몬 문제야. 이번 달엔 나를 조금 더 이해해주자. 그게 진짜 시작입니다.